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증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행하고 있는데요. 독감뿐 아니라 겨울철 노로바이러스까지 겹치면서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은 국내외에서 빠르게 확산 중인 각종 바이러스 감염증을 다룬 YTN 보도 살펴봅니다. 이번 주 시청자 의견을 소개합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제한 정보와 함께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 하락 이유를 짚어본 뉴스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의지를 다룬 YTN 보도에 대한 시청자 궁금증을 들어봅니다. 이어지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바싹 마른 겨울날이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5월 봄철까지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응 태세를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초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최근 다양한 유형의 독감이 동시 유행하고 있고 확산세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호흡기 질환까지 더해져 여러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한다는 쿼드데믹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언론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각종 바이러스 감염증 보도를 YTN이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뉴스 리뷰와이를 통해 확인해 봅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감염증 관련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의 오보와 또 왜곡 보도에 관한 논란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실장님, 이후에 감염증 관련 보도가 좀 관련 체계가 구축이 잘 됐을까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필요한 정보를 접하는 가장 중요한 창구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언론이라고 답했고요. 반면에 가짜 뉴스를 접하는 통로가 어디냐 했더니 역시 언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언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보라든가 왜곡 보도, 선정적 보도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2020년에 감염병 보도 준칙이라는 것을 이제 새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있었는데 조금 더 이제 보강을 해서, 그래서 오늘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시청자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보도 준칙 가운데 표현과 관련돼서 과장된 표현을 쓰지 말아라라는 준칙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이런 말들입니다. 그다음에 자극적인 수식어, 살인, 진드기, 공포, 사상 최악, 대재앙, 박살난, 어디 뚫렸다 이런 얘기들 있죠. 그다음에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도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생 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전파력 메르스 1000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감염병이라는 것이 공포를 주는 이유는 이 원인이나 처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공포를 주는 건데, 언론이 그것을 더 부추기는 듯한 보도하는 것들을 좀 지양하자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최근 들어서 보도를 보면 코로나19 때만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그런 경향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네, 과장된 표현을 삼가라는 보도 준칙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최근 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위급한 상황을 전하는 YTN 보도, 아쉬운 점은 좀 없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 네, 1월 12일 보도입니다. 독감 한 달 새 14배 증가, 호흡기 질환 4가지 동시 유행이라는 제목인데요.
독감 환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보도였습니다. 독감의 빠른 확산 이유는 이번에 이제 두 가지 유형의 A형 독감 바이러스가 동시에 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A형 독감이기는 하지만 다른 바이러스인 만큼 두 번 걸릴 수 있다라고 하죠. 여기에 또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또 영유아에게 폐렴 등을 유발하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인 RSV, 또 중국에서 대유행하고 있는 사람 메타 뉴모 바이러스도 확산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독감이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를 잘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본 보도는 독감과 다른 호흡기 감염병들의 급증과 그로 인한 경고를 다루고 있는데요. 다만 보도에서 감염병에 대한 경고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시청자에게 충분히 신뢰를 주기 위한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H1N1과 H3N2 두 가지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은 간단히 언급되어 있지만 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맥락이 부족한데요. 독감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유용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정보가 더 강화되거나 백신이 왜 중요한지, 접종 가능한 곳은 어디인지 등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다른 이제 보도를 살펴보면 독감 3주 만에 9배 급증, 지금이라도 백신 맞아야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독감 의심 환자가 3주 만에 9배가 넘게 급증하는 감염병이 확산되기 시작한 그 시기에 이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지난 2016년 86명 기록 이후에 가장 많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감염 가능성에 대해 보도할 경우 감염병의 발생률, 또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그 실제 수치, 그러니까 몇 건, 몇 명 이런 것들 내용들을 함께 전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치들을 잘 전달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10월하고 11월경에 독감 예방 주사를 접종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유행하고 나서 늦었는데 맞아도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데 이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했고, 특별히 이제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 또 고위험군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은 의미 있는 보도였다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보도에서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백신 접종률이 하락했다고만 언급되어 있는데 접종률 감소의 이유를 분석하지 않아서 중요한 맥락이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백신 접종률 하락이 무료 접종 대상자의 접근성 문제 때문인지 특정 계층에서 더 두드러지는지에 대한 분석이 누락되어 있는데 추가 취재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네, 또 독감에 이제 이번에 한파까지 겹친 심각한 상황을 전한 보도인데요. 아버지가 못 걸으신다, 검사하니 독감, 8년 만에 최대 유행, 한파까지 비상이라는 제목입니다. 나타나는 증상도 그 기존의 전형적인 증상을 벗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예방접종을 꼭 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감염에 취약한 생후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 또 임신부,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 접종과 또 지정 의료기관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감염병 보도 그 기본 원칙에 따르면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또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원칙에 충실한 보도였습니다. 이제 다만 여기서 그 전문가 인터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의 인터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보면 이제 타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한 그 영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YTN이 24시간 보도 채널인데요. 그 YTN 내부 대담을 인용한다거나 충분히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또 특히 현재 바이러스 감염증이 심각한데 상대적으로 원인 분석이나 또 예방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담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이제 최근 국가적인 그 혼란의 시기에 급박한 뉴스가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쿼드데믹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뉴스의 비중이 조금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도 평가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독감 예방과 치료 방법을 강조하는 부분 역시 부족했습니다. 또 독감 백신을 맞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다고만 설명되어 있는데 백신의 안전성이나 효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보도 내용 중 남궁인 교수의 발언은 환자들의 다양한 증상들을 언급하면서 독감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특정 사례일 뿐 대다수의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경미하다는 사실도 보충해 주어야 균형 있는 보도라 할 수 있겠는데요. 불필요한 극단적 사례만을 강조하는 것은 시청자의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외에서 유행하는 호흡기 바이러스에 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농도가 높아서 감염증 유행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전한 YTN 보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도에서 보고된 2건의 HMPV,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감염 사례와 관련된 소식을 전한 보도인데요. 인도서 급성 호흡기 감염병 HMPV 유아 2명 보고, 중국도 유행 제목입니다. HMPV 감염 사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어 시청자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HMPV 감염의 주요 증상과 심각성을 잘 설명하여 일반 시청자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 지식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반면에 보도에서는 세계적으로 유행 중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으나 HMPV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나 비교 자료가 다소 부족했습니다. 이럴 경우 감염병의 실제 확산 정도를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HMPV가 다른 감염병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지 또는 치명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는 부분은 아쉬운 면이었습니다. 네, 또 중국 소식을 전한 보도입니다. 병원 대기자 1,000명 이상 중국발 HMPV 확산 우려의 발끈이란 제목으로 중국발 HMPV의 확산 우려가 커지며 미국을 비롯한 서부권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 확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만 이제 HMPV에 대해 기존 감염병과 비교해서 위험성을 상세히 설명했다면 그 확산 우려에 관한 이해를 높였을 거고요. 또 우리나라의 질병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보도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중국 당국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에 변종 엠포스 집단 감염 소식까지 더해져서 불신은 커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그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밝혀진 것과 또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전달해야 한다라는 보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고려하면서 보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레이서 급성 호흡기 감염병 HMPV 환자 작년 45% 급증, 제목의 단신입니다. 이 보도는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말레이시아, 인도, 캄보디아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이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HMPV 사례가 2023년 225건에서 지난해 327건으로 45% 증가했다는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제시해 시청자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명확히 전달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인도, 캄보디아, 태국 등 여러 국가에서의 대응 상황을 언급하며 바이러스가 지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한 배경이나 원인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는데 예컨대 방역 체계의 변화, 검사 건수의 증가, 혹은 바이러스 변이 등이 감염 증가에 기여했는지 구체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HMPV 증상과 유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반복되어 기사 전개가 다소 중복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또 보도에서 여러 국가의 사례를 언급했지만 이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혹은 바이러스가 국가 간 어떻게 확산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어서 시청자가 국제적 전파 경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보도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호흡기 감염증과는 별개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YTN 보도도 있었는데요. 관련 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님.
맞습니다. 그 독감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노로바이러스 감염도 비상인데요. 울산도 노로바이러스 비상, 개인 위생 관리 중요라는 제목입니다. 겨울철 대표적 유행 질환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증가로 울산에도 비상이 걸렸다라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염성도 강해서 한 번 감염되더라도 면역 유지 기간이 짧아서 재감염 가능성도 높다라고 합니다. 예방 백신이 없는 만큼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저도 해당 보도를 주의 깊게 보았는데요. 보도에서 바이러스 생존율 증가와 전염 경로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시청자가 노로바이러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증가한 배경이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보였는데요. 감염 증가가 단순한 계절적 요인인지 다른 추가적 요소가 있는지 불분명했습니다. 또 전국 환자 증가율을 언급했지만 이전 몇 년간의 증가율과 비교하거나 국제적 상황을 제시하지 않아서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웠는데요. 지역 뉴스로 울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전국적 또는 국제적 맥락에서의 노로바이러스 상황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후속 보도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좀 더 보강하여 감염 예방, 치료 가능성, 치명률 등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공포 조장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위생관리 강조 외에도 정부나 방역 당국이 취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책까지 상세히 다루어 준다면 보도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네, 평가원님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바이러스 감염증 보도,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언론의 보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해야 합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에 언급되었듯이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감염병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장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장된 표현으로 공포감을 조성한다거나 또 자극적인 수식어 사용도 자제해야 합니다. 언론의 감염병 보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보도여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장유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감염 확산 상황과 함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바이러스 감염증을 보도할 때는 단순히 감염 확산 상황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전문가의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신 접종 권장이나 감염 예방 수칙을 실제 상황에 맞춰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각 연령대나 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조언도 필요합니다. 또한 감염병의 전파 경로와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통해 시청자들이 자신과 주변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기관의 대응 계획이나 지역별 차이점을 다루는 것도 시청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감염병 관련 보도가 앞에서 언급된 부분들이 YTN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 큰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바로 감염병 관련 보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고령 운전사고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지난달 31일 서울 전통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는 치매 진단을 받고도 10달간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고령의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에 대해 제지할 방법이 없음을 짚은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면허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운전이 가능하단 전문의 소견을 토대로 적성검사 등을 통과하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이 병력을 숨긴 채 적성검사를 받으면 교통당국이 사실상 치매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운전 부적격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6개월 이상 치료받은 사람 등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 차원의 치매인지 선별 검사 역시 75세 이상 운전자만 3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병을 숨길 경우 제지할 방법이 없고 고령 운전자가 늘면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전한 보도였는데요. 목동에서 난 차량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린 보도였는데 관련해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제한에 따른 이동권 문제에서 대체 수단에 관한 부분도 추가하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제한에 따른 대체 수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점차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권고하지만 반납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어 반납률은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려는 의사가 있어도 마땅한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면허 반납률은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교통연구원이 2022년 발표한 생활서비스 시설 교통접근성 진단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5개 권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25분 이내의 종합병원 판매시설에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과 이동 시간이 길어 이동이 불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농어촌 등 교통 불편 지역의 고령자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현대자동차가 협력하여 수요 응답형 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협약은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안전을 위한 것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의 이동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승하차가 가능한 호출버스로 일종의 콜버스입니다. 승객은 스마트폰 앱이나 전화로 버스를 호출할 수 있는데요. 관계자는 수요응답형 버스의 확대가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과의 두 번째 주제는 여성 고용률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이 OECD 국가 중 31위로 20년 사이 오히려 4단계 하락했다는 사실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OECD 38개 나라의 15세부터 64세 여성 고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3년 기준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모두 31위였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에는 27위였는데 20년 사이 31위로 오히려 4계단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경협은 여성 고용률이 70%를 넘는 독일이나 일본, 영국 등과 비교해 한국의 고용 환경은 유연한 근로 환경 조성, 가족 돌봄 지원 등 2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이 떨어지는 이유 등을 간단히 짚어본 보도였는데요.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등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보도였는데 그렇다면 여성 고용률이 상위권에 해당하는 나라는 어딘지,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여성 고용률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지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23년 기준 3050 클럽 7개 국가 가운데 여성 고용률이 70%가 넘는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습니다. 여기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이상 국가를 의미하는 3050 클럽 7개 국가는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탈리아, 한국인데요. 여성 고용률 73.7%인 독일, 73.3%인 일본, 72.2%인 영국,
3개국과 한국의 고용 환경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에 비해 유연한 근로 환경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근로시간 제한을 주 단위로 규율하며 일주 연장 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은 월 단위 이상으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했는데요. 노사가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한국은 최대 6개월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은 최대 1년 단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는 해외 선진국의 경우 휴직의 의미가 아니라 양질의 파트타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우 전일제에서 선택에 따라 정규직, 파트타임 등 다양하고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반면 한국은 풀타임 정규직에서 1에서 2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는 제도다 보니 이 자체가 경력 단절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그린란드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으로 편입하려는 뜻을 또다시 드러내자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국들은 유럽 영토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편입하려는 의지를 보이자 논란이 된 상황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그린란드 편입 의사를 드러내자 유럽연합의 주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올랑드 숄츠 독일 총리는 국경의 불가침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유럽 정상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도 EU는 주권적 국경 침해를 허용하지 않을 거라며 유럽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Nous sommes entrés dans une époque qui voit le retour de la loi du plus fort. La réponse est oui. Alors, faut-il se laisser intimider? Faut-il se laisser gagner par l'inquiétude? Évidemment que non.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편입 의사에 대해 유럽연합의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의지에 대해 유럽 주요국의 우려를 전한 보도였는데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설명이 보완되었다면 보도 이해에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린란드는 북극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북극 지역에서 해운, 에너지, 천연자원, 군사 차원에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300년간 덴마크의 지배를 받던 그린란드는 1953년 덴마크에 공식 편입돼 2009년부터는 외교, 국방을 제외한 모든 정책 결정에 대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 중인 그린란드에 대규모 히토류 광맥이 드러나고 빙하 감소로 항로도 확장돼 경제적 가치 또한 매우 높은데요. 미국 지리학협회 조사에 따르면 그린란드는 석유와 천연가스, 철, 구리, 우라늄, 니켈, 텅스텐, 티탄륨, 코발트, 금, 백금 등 각종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습니다. 특히 6억 톤 이상의 히토류가 매장돼 있으며 가치는 10조 달러, 한화 약 1경 4,500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1970년대 이후 진행된 지구온난화로 그린란드 일대를 뒤덮고 있던 빙하의 47%가 녹아 대규모 히토류 광맥이 표면에 드러나면서 향후 더 많은 히토류 광산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란드를 비롯해 북극해 일대도 빙하 감소로 화물선 운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CNN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북극해 일대 화물선 운항은 37%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쇠빈선 없이 화물선 운항이 가능한 해빙 기간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 지속될 경우 상시 운항이 가능한 부동항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